생테쥐페리의 소설 야간 비행 13번째 리비에르의 신념. 아순시온 노선 우편 비행기는 순행하고 있네. 2시경에는 도착하겠지. 하지만 파타고니아 노선 우편 비행기는 난항 중이라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네. 알겠습니다, 지서장님. 유럽 노선 우편 비행기를 제 시간에 이륙시키려면 아무래도 파타고니아 노선 우편 비행기를 기다려서 늦을 것 같군. 아순시온 노선 비행기가 도착하는 즉시 지시를 받기에 출발 준비를 해놓고. 리비에르는 북부 지방의 비행장들에서 온 전신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 전신문의 내용들은 유럽 노선 우편 비행기들에게는 달빛이 환한 항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보름달, 바람 없음. 달빛으로 환한 하늘 아래 뚜렷하게 보이는 브라질의 산들은 바다의 은빛 파도 속에 수직으로 몸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숱이 많은 머리카락처럼 검은 빛을 띠고서 말입니다. 그 숲에 달빛이 지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지만 숲은 그 달빛에 물들지 않습니다. 표류물처럼 보이는 섬들이 시커멓게 바다에 떠있는 모습도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달빛은 모든 항로 전체를 밝혀주는 빛의 샘처럼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리비에르가 출발을 명령하면 유럽 노선 우편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밤새도록 그 달빛이 은은하게 흐르는 평화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어느 곳도 빛과 어둠의 균형을 깨뜨릴 수 없는 세계로 말입니다. 그 항로에서는 조그만 바람의 어루만짐조차도 비행기에 스며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긴 그 바람도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 몇 시간 내로 온 하늘을 망쳐놓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환한 달빛 앞에서 리비에르는 채굴이 금지된 금광 앞에 선 광부처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야간 비행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리비에르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파타고니아 노선 우편 비행기에서 일어난 사고는 그의 반대파들을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비에르의 여태까지의 신념이 이제부터는 무력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리비에르의 신념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업에서는 조그만 틈만 있어도 언제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비극의 가능성만 보여주었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부 지방에 기상 관측소를 세워야 할 것 같다. 연구해봐야겠다. 그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간 비행을 주장하는 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게다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하나를 파악했으니 사고는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실패는 강자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나 조종사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도박에서는 사물의 진정한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박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승부에 지게 되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실패에 의해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리비에르는 배를 눌렀습니다. 바이아 블랑카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나? 없습니다. 그 비행장이 전화해서 내게 연결하게. 5분 후 리비에르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연결이 되지 않는 건가? 우편기에서 화답이 없습니다. 교신이 완전히 끊어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뇌우가 너무 심해요.
설사 우편 비행기에서 무선을 보낸다 하여도 우리가 듣지 못할 겁니다. 트렐레오에서는 들릴까? 여기서는 트렐레오와 통신이 안 됩니다. 전화를 한번 해봐. 해봤지만 선이 끊겼습니다. 그곳의 기상 상태는 어떤가? 아주 나쁩니다. 서쪽과 남쪽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구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은? 아직은 약하지만 10분 정도 지나면 거세어질 것 같습니다. 번개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이아 블랑카? 듣고 있소? 좋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전화 주시오. 리비에르는 남쪽 지역의 비행장들에게서 온 전신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행장이나 우편 비행기에서 소식을 받지 못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몇몇 비행장은 이제 더 이상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행 노선도에는 통신이 끊긴 지방을 나타내는 표시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태풍의 습격을 받은 이 소도시들에게서는 문이란 문은 모두 닫혀 있을 것이고 불빛 없는 거리의 집들은 밤마다 표류하는 배처럼 세상과 단절되어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만이 그들을 구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리비에르는 어디엔가 맑은 하늘의 대피소를 발견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30군데도 넘는 경찰서에 기상을 묻는 전부를 쳐두었는데 그 답이 이제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00km 내의 모든 무선국들은 파타고니아 노선 우편 비행기와 연락이 닿으면 30초 이내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파비행에게 비상 착륙장의 위치를 알려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비상 소집을 받은 직원들이 회사로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들은 어쩌면 야간 비행이 중지될지도 모른다든가 유럽 노선 우편기도 이제는 해가 있을 때만 이륙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파비행과 태풍, 그리고 특히 리비에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옆방에서 리비에르가 태풍이라는 대자연 앞에서 녹초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던 소리가 한순간 뚝 그쳤습니다. 리비에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리비에르는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원한 나그네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과장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자, 1시 10분이야. 유럽 노선 우편 비행기 서류는 다 준비되었겠지? 그게 제 생각에는... 자네 생각은 필요 없네. 실행하면 되는 거야. 그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열린 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 사무원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회답을 거의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륙 지방에서도 벌써 전화선이 많이 끊겼답니다. 알았네. 리비에르는 그대로 서서 어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하나같이 우편 비행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화선이 끊기기 전에 각 도시들이 보낸 소식들은 마치 외적의 침략을 알려주는 듯이 태풍의 전진을 알리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내륙 지방의 안데스 산맥에서 태풍이 몰려오고 있음. 태풍이 모든 항로를 휩쓸면서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음. 리비에르는 별들이 너무 반짝이고 공기가 너무 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밤인가? 밤이 마치 겉보기에는 좋으나 속은 썩어가는 과일 같지 않은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늘에는 아직도 온갖 별들이 반짝이고 있지만 이건 한순간의 오아시스에 불과한 것이지. 더구나 우편 비행기의 영역 밖에 있는 항구일 뿐이다.
오늘 밤은 참으로 못된 바람이 불어오는 무서운 밤이며 정복하기 힘든 밤이구나. 어느 하늘에선가 깊은 어둠 속에서 우편 비행기 한 대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저 불안에 떨고만 있어야 합니다.